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이제 질문은 도대체 왜라는 지점에 맞춰집니다.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파악해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인데요. EBS 취재진은 그동안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보고서의 분석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서진석, 진태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학생 자살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4명이었던 학생 자살자는 지난해 2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7년보다 각각 3배씩 증가했습니다.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한 학년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숨지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 전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 학업 문제와 가족 문제, 개인 문제의 비중이 고루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2개의 문제가 중복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부모님하고 우울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살 충동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학업 문제 중에선 진로에 대한 고민이 평균 22.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학습 의욕 부진을 겪은 학생은 지난해 23건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5.7배,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해 22건으로 3.7배 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전체의 47.8%에 달했고 개인 문제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해 58건으로 2017년 15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모두 사후에 교사의 관찰로 이뤄진 만큼 실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어려움을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학교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자살 전 변화가 없었다는 답은 72.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많았습니다. 이어서 진태희 기자가 학생들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평상시 우수한 성적과 바른 생활로 모범생이라고 평가받던 아이. 그런데 학기 중 돌연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안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담실에 방문하거나 교사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착하고 또 학교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지키는 학생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떤 문제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또 밝아 보이는 학생인데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살한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출결 현황을 보면 양호 비중이 제일 큰 반면 무단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하는 경우는 매년 10% 이하였습니다. 품행 문제 역시 없었던 경우가 평균 86%였고 교내 징계나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심지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티만 나지 않을 뿐 안으로 곪아가는 마음의 병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사망 전 2달 이내로 정서행동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마음의 병은 우울이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우울감을 겪었던 아이들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살한 학생 가운데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 중 자살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음의 병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하지만 문제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기도 놓치면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